안녕하세요. 네네. 저 명함 드릴게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했다고요? 네. 웬일이요? 20살이에요? 네. 이렇게 안 보이죠? 되게 성숙한 많이 들어요. 그럼 지금 아이고 가봐. 그러면 지금은 어떤 학교?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등학교 아니에요? 네. 일본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했고 과는 디자인 쪽으로 다 넣고 이제 아직 결과 기다리고. 대학교? 네. 궁금한 거 얘기해봐요. 나도 시드니에서 1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거기서는 내가 뭐 유학을 한 건 아니고 어학연수 하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 메이크업 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그때 좀 오래됐긴 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뭐 실정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대충 알고 있어서 거기가 나을지 여기가 나을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냥 메이크업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넓은 폭으로 보면 어떤 일을 메이크업? 하는지. 메이크업은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분야에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같이 샵으로 들어와서 샵에서 커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네. 아니면 뭐 브랜드 맥, 바비브라운 뭐 이런 데 맥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또 되게 달라요. 프리랜서가 하고 싶은지. 그렇죠. 일단은 샵에서 일하는 메이크업 샵에서 아티스트니까. 샵에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자격증 이런 건 다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따는 국가 자격증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19살 때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했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은 후에 땄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후에 따는 건 안 되고 자격증 이시 입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메이크업실은 약간 샵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관한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례로 스케줄표 같은 거가 나와요. 하루의 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굉장히 많고 그 사람의 고객들이 있으면 그 고객들을 스케줄표 한 면에다 쫙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각각의 선생님들의 연결된 그 고객들한테 뭐 전화도 해피콜도 해서 뭐 몇 시에 오느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의 뭐 금액 체크나 뭐 여러 가지 뭐 나갈 때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걸 관리해서 스케줄표에 올리면 그날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 일을 딱 투입이 됐을 때도 할 게 많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어시스턴트를 해주는데 어시스턴트 할 때 각 선생님들의 스타일을 알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각 선생님들이 디자이너들이 할 때 이 동선이 꼬이지 않게끔 스케줄 케어를 해줘야 되고 손님한테 접객해줘야 되고 접객이라는 건 뭐 커피나 뭐 음료 같은 거 서비스 그 다음에 안내하는 거 뭐 이런 거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잖아요. 샵은 그래요. 샵은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단계에서 또 단계 올라갔을 때 막내서부터 스텝장까지의 그 업무들이 또 다르고. 혹시 맥이나 잡지나 방송이나 이런 일하는데도 혹시 샵에서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가요? 맨 위에 헤드가 있고 그 헤드 밑에서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전문으로 하는 실장님들 밑에서 배워야지만 그 관리를 배울 수가 있고 또 맥이나 그런 데는 매니저로 계신 분한테 배우는 거고 그런 다 뿌리들이 따로 있어요. 혹시 이렇게 그런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샵으로 넘어오는 경우 이럴 때 많아요. 근데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다르니까. 알고는 오는데 그래도 좀 오래 걸리죠. 근데
못 견디고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밖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들은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그리고 밖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약간 따뜻함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되게 내추럴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소속감이 없는 대신에 되게 프리하죠.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면접 같은 거 볼 때 팁 같은 거 있어요? 내가 내 유튜브에 네. 청담동 스텝 네. 채용기라는 그 있어요. 네. 유튜브에 찾아봐요. 네. 그 메가히트 영상인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 팁이 있죠. 요즘에는 퀄리티들이 더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이력서, 자기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와요. 네. 뭐 질문 같은 경우도 A부터 Z까지 다 자기가 써서 생각해서 오기도 하고, 하여튼 보여줄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있었죠. 네. 그 영상에 있는 애가 있어요? 굉장히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찍어 놓은 건데, 거의 뭐 한 이 포트폴리오를 책처럼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게 사실 성의거든. 어떤 그런 준비 자세가 있다는 건 뭐 일을 할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수반시킬 수 있는 아이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시작하는 거죠. 네. 왔을 때 어떻게 천천히 밟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그 정도로 열정, 아까 그 이력서를 가져온 책처럼 가져온 친구의 그런 열정을 봤던 거,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던 건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열정이면,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열정이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확 꺼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열정이 있는 애들은 그냥 쭉 가서 그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미용 쪽을 일하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내 앞만 보고 가겠다.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접해요. 왜냐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고 특히 여자들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견딜 수 있을 만한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느 누가 해줄 수 없어요. 한국에서 호주의 그 경력을 쳐줄까? 그런 질문인데 아까 한국에서는 호주의 경력은 쳐주지 않아요. 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거고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나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은 한국에서 2년 정도 홀딩을 해놓고 한국에서 2년 정도로 여기서 이제 외지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먼저 6개월 정도의 학원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서 샵을 취업을 해.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호주로 가. 그게 딱 베스트. 내가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 거기는 헤어 메이크업을 같이 하는 프리랜서를 원하지 메이크업만 하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레주메 쓸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는 또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경력이 있고 프로페셔널 하니까 갔을 때 되게 날 우습게 보더라고. 근데 가서 얘기를 했지. 나는 여태까지 8년, 9년을 메이크업만 했던 사람이고 헤어 메이크업을 다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 헤어를 못하는 사람이 와서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고객님들의 퀄리티가 나빠져도 괜찮으시겠냐. 내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그렇게 그걸 날 봐줘서 따로 헤어랑 메이크업을 구해서 그렇게 내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여기서 일을 했던 그 자부심, 또 여기서 내가 했던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호주에서 일을 해서 거기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헤어 메이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따로 하지 않아. 제 보스들도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특이 케이스였어.
근데 같이 하면 가장 베스트고 좋은 건 메이크업이 메인으로 가는 거냐 헤어가 메인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 달라요. 헤어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을 조금 할 줄 알아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든지 메이크업을 메인으로 하는데 헤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거라 그건 다른 얘기거든. 여튼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 호주는. 한국은 상관없어요. 한국은 메이크업만 해도 상관없고 헤어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혹시 헤어도 같이 하면서 하셨어요? 조금 배우고 거기서? 네. 여기서 좀 준비를 했고 거기 가서는 업스타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메이크업 위주이기 때문에 뭐 헤어 손님을 받을 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갔을 때 웨딩을 나 막 오페라 하우스에서 드레스 잡아주고 막 이랬거든. 그런 알바하고 그랬거든. 그런 거 하니까 뭐 머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고 또 호주는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적으로 되게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디테일을 되게 많이 선호하고 내추럴한 헤어를 한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단단하게 하는 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환경에도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걸 살짝 거기서 응용할 수 있을 만한 내 능력이 돼야지. 그래서 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요. 그렇게 만약에 거기서 일을 할 거면 여기서 어느 정도 저 한국에서 얼마만큼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샵에서 몇 년간 일을 했고 난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호주 경력은 아예 아무 데서 안 찾는 여기로? 그게 아니라 호주나 미국이나 해나다는 아무 상관없어. 거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는. 왠지 알아요? 여기는 대학을 나와도 그 일반 미용 대학을 나와도 샵에서는 안 쳐줘요. 왜? 여기에서 여기 샵에 맞는 안녕하세요. 샵에 맞는 그 베이스 기법이라든지 메이크업 기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온 걸 여기선 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혀 뭐 만약에 쳐준다 하면은 그런 거죠. 그게 꼭 뭐 어떤 페이에 반영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 절대 없는데 호주에서 있었던 아이 정도? 영어 되는 아이? 영어 되는 아이. 그게 짱이지. 영어 되는 아이는 퀄리티가 있지. 근데 거기서 메이크업을 했다? 그거 아니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내가 인스타그래머야. 인스타에서 되게 팔로우가 많고 되게 그런 능력이 출중해. 영상 편집의 능력이 출중해. 또 아니면 뭐 자기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어. 틱토커야. 이게 짱이에요. 그게 그냥 기본이 됐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죠. 샵에 만약에 10명의 스텝이 있으면 가장 막내 스텝이 22이야. 근데 막내로 들어온 애가 25이야. 그건 좀 곤란하긴 하지. 근데도 뽑기는 뽑아요. 뽑는데 본인이 엄청 감수하고 해야지. 난 내가 시작할 때 거의 뭐 25년 전 애도 내가 제일 막내였는데 내가 선배였어요. 그때 되게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쵸. 그때는 더 그걸 내가 견디는 것도 힘들었고 그들이 날 견디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경력을 쌓을 것 같으면. 중요한 거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거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메이크업을 해. 결국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해. 그러면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그걸 정확히 정해야 돼. 나는 연예인들이나 셀러브리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연예인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를 많이 찾아주는 일반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웨딩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가 그냥 메이크업을 너무 잘 해낼 줄 알아. 근데 영상이나 그런 거 퍼포먼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된 아이예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고 싶어. 또는 분야가 많아요. 그걸 정해야 돼. 나는 이걸 해가지고 뭐 그냥 유명해지고 뭐 하고 그런 거라든지 간에 나 돈만 많이 벌면 돼.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돼. 뭐해 그런 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그걸 고민한다 그러면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샵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웨딩이나 일반 손님을 할 것 같으면 그걸 많이 하는 곳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게 샵들마다 다 특색이 달라요. 그럼 얘가 오래 버틸 애인가 아닌가 그것만 봐요. 똘똘한가 아닌가. 왜냐면 알아들어야 돼. 센스가 있어야 돼. 굶뛰면 절대 안 되거든.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그래 그걸 얘기해 주면 되겠다. 메이크업 하는 사람은요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례로 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서 메이크업을 하기 전까지 모든 관리를 다 스텝이 하고 앉았을 때 이 처음 보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얼굴도 파악해야 되고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 어찌 말하면 무슨 내가 점쟁이도 아닌 것이. 그게 다 경력이죠.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수많은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이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이 사람 얼굴에 해줘야 돼.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 사람 세뇌시키는 거.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안 맞아.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스타일을 이 사람한테 대입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내가 그냥 손만 놀릴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터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과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융화를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그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일은.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야. 이 손끝에서 나가는 게 다 감정이야.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아주 경력이 너무 많이 중요해요. 수많은 경력과 그 감정을 읽혀가면서 내가 그거를 내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 되게 기가 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쨌든 내가 메이크업은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드신 그 원로 배우들이나 또 되게 기가 세신 언니들이 있어요. 그런 언니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어.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보다 더 훨씬 오랜 세월을 메이크업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한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기가 한 100배는 더 위에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는 내 진정성을 보여줬어요. 내가 이걸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세게 해도 나는 기에 눌리지 않아. 뭐 이런 어떤 마음가짐. 근데 뒤에서 등 막 땀 줄기 쭉 내려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센 척하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는 통하더라고. 나중에 얘 봐라 이렇게 뭐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네. 사실 그런 분들을 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한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경력이죠. 이렇게 어리고 좀 이렇게 뭐 초급이고 막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게 떨리고 막 손에 긴장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보이지 않는 거겠지. 그게 말하자면 포커페이스 하는 거겠지. 그게 경력이죠. 대박이야. 신기하다.